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무주 장수 지난 방면 시외버스 요금이 일괄 인하됐습니다. 버스비 부담이 줄고 안전도까지 높아져 승객들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8건이 발생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전망입니다. 오는 6월 청정 지역인 무주에서 열리는 산골 영화제 선보일 국내외 상영작 72편이 공개됐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 M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무진장 시외버스 요금이 어제부터 일괄 인하됐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으로 안전도가 높아지고 버스비 부담까지 줄어 승객들 모두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시외버스 터미널 모습입니다. 전주 하나요? 3,700원이요. 900원 인하됐습니다. 무주 지난 장수에서 전주로 가는 12개 노선의 편도 요금이 기존 4,600원에서 3,700원으로 900원 내린 겁니다. 평소 요금에 적잖은 부담을 느낀 승객들은 횡재라도 한 듯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차비가 3,700원인가 와서 돈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900원이 싸잖아요. 그런 게 기분이 좋아요. 이번 버스비 인하로 지역 주민 7만여 명, 연간 30만 명의 승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요금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노선은 구불구불한 국도를 통과해야 해 승차감은 물론 기상 악화 시 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운전자나 승객 모두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차가 흔들리니까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도 들고 바람 불거나 비 올 때 좀 위험해 보였었어요. 일직선으로 된 도로로 오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불합리한 노선과 요금 체계가 바뀐 것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힘을 보태면서 가능했습니다. 특히 버스업체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요금 인하를 결정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승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이번 시외버스 요금 인하는 불합리한 노선과 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좋은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번 무진장 버스 요금 인하는 또 다른 지역의 요금 인하 운동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수준으로 요금을 낮춰달라거나 직통노선 개설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하연 기자입니다. 5년 전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돼 전주와 한결 가까워진 순창. 차를 타고 40분이면 전주까지 올 수 있지만 터미널은 여전히 광주행 손님으로 붐빕니다. 전주까지 요금은 6,600원. 하지만 비슷한 거리의 광주는 고속도로 요율을 적용받아 4,400원으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광주하고 전주하고 거리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전주는 6,600원이고 광주는 4,400원이에요. 그래서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순창구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고속도로와 다른 게 뭐냐며 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속도로하고 모든 여건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그 전용 도로를 별도 요금을 책정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요금을 부담하고 전주를 다녔으면 좋겠다. 무주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이미 전주까지 4차선 국도 확포장 공사가 완료된 상황. 하지만 시외버스는 여전히 직통 노선을 개설하지 않고 진안과 안천 등을 거치는 완행을 고수합니다.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금도 더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된 주민들에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무주 전주 간 직통 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있지만 대중교통망은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노선 개편과 요금 조정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도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시원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도 선관위는 이달 초 전주 서신동 경로당 2곳에 재량 사업비로 400만 원 상당 전자제품을 지원한 전주시의회 서모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서 의원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물품을 지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8건이 발생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박연성 기자입니다. 길을 가던 70대 노인이 좁은 트럭 뒤를 비집고 들어가 선거벽보 앞에서 한참을 머무릅니다. 모 후보가 싫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도구로 포스터를 찢어 바닥에 내던진 겁니다.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길을 가던 50대 여성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선거벽보를 반으로 갈라놨습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무심코 훼손할 경우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나흘간 도내에서 발생한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모두 8건. 우발적인 행동이 대부분이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발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벽보 훼손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이 밖에도 전북지방경찰청이 허위사실 공표, 인터넷 후보 비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만 12건에 달해 선거법 위반 사범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소중한 기회, 그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책임 있는 의식도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여성당원들이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당원 30여 명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간미수 공동정범이라고 자백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민들에게 치욕을 안겼다며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즉각 홍 후보의 사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간이나 물건, 재능을 함께 나누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의회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송지영 의원은 공유경제를 통해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정 지역인 무주에서 오는 6월 열리는 무주 산골영화제 국내외 상영작 72편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올해는 어떤 영화들이 선보이는지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50년 전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인형 애니메이션인 흥부와 놀부. 여기에 자메이카 음악인 레게와 우리 판소리가 어우러지면서 흥을 더했습니다. 올해도 특별한 개막작이 선보이는데 총 연출은 영화 만추의 김태용 감독이 올해로 3번째 산골 영화제와 함께합니다. 상영 프로그램도 공개됐습니다. 오는 6월 2일부터 닷새간 펼쳐지는 영화 여행에는 30개국 72편의 다채로운 영화들이 무료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특히 야외 상영은 무주의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면서 매년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국가의 수를 상영하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영화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과거 무성 영화에서부터 최신 영화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인 페스티벌 프렌즈엔 배우 류현경이 위촉됐습니다. 개막식과 핸드 프린팅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관객들과 좀 더 가깝게 만날 예정입니다. 정말 가보고 싶었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가서 많은 관객들과 함께 영화도 많이 보고 또 소통도 많이 하고. 힐링 영화제로 매해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무주 산골 영화제가 올해는 관객들에게 어떤 매력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동물원이 임시 휴장 4개월 만에 어제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동물원은 AI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서 재개장을 결정했다며 다만 물새장과 독수리사 등 조류사 관람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는 매년 벚꽃 야간 개장으로 동물들의 수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야간 개장 여부는 고민 중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오늘 전북 이전 기념식을 엽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오늘 혁신도시에서 박문규 복지부 차관과 장재혁 연금정책국장, 정동현
정문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옥 준공과 전주 이전을 자축하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그러나 문영표 이사장 구속 등 수뇌부 공석과 대선 전국을 감안해 간소하게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혼자 걷고 자전거로 달리는 여행 코스를 개발해 운영합니다. 순창구는 읍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6개 공영 주차장을 추가 조성합니다. 지역 소식 이종유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나홀로 여행객과 걷는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두 발로 여행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광안루원을 출발하는 두 발로 감성 여행길과 2시간 산행 코스인 달리하기길, 그리고 남원 요천과 섬진강을 달리는 두 발로 자전거 길 등 3가지 코스입니다. 3가지 감성 여행의 길을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것입니다. 순창군이 210면 규모의 6개 공영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조성합니다. 순창 공용주차장은 시외버스터미널과 군립도서관 근처, 그리고 군청 후문 등 교통량이 많고 상가가 밀집해 주차난이 심한 곳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고창군이 해양수산부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1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심원면 만돌권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갯벌과 염전 등 자연환경과 함께 관광 기반 시설이 갖춰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실군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실군 현곡지구에 수리시설물 보강 작업을 하고 재해위험 저수지인 관촌 방수제에 대한 정비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 사업으로 저수지의 여수토를 새로 만들고 9.5만 톤의 농업용수를 확보해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정적인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군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트랙터와 경운기 150대의 등화 장치를 설치해줬습니다. 농가에서는 매년 1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무료로 등화 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휘입니다. 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완주 구이면 한 양봉장에서 불이 나 작업 중이던 59살 양모 씨가 이마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저온 창고와 벌통 등이 불에 타면서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버너 사용 도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반쯤에는 전주 진북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경찰은 집주인 78살 양모 씨가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건방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송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 모정에서 나이가 어린데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5살 A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제127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도내 시민단체들이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역 20여 개 시민단체는 어제 전주 대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OECD 산재 사망률 1위와 노동시간 2위 등 열악한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최저임금 10,000원과 재벌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정읍 구제역 발생 농가에 재입식이 허용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정읍 산내 농가의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발생 77일 만에 송아지 재입식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에서는 구제역 발생 농장 주변 6개 농가에서 한우 339두가 살처분됐고 가축시장 폐쇄와 백신 일제 접종, 농장 간 생축 이동 금지 조치 등이 취해졌습니다. 올해 교육청 공무원 선발 인원이 크게 늘었지만 경쟁률은 여전히 20대 1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교육청은 191명을 선발하는 올해 지방공무원 공채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3,687명이 응시해
1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교육행정직이 23.7대 1을 기록했으며 식품위생직의 경우 6명 선발에 193명이 몰려 32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무주군은 오늘 최북미술관 앞 특설 무대에서 영화 삽입곡 등을 들을 수 있는 지브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늘 전주 공연예술연습공간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된 네 번째 이야기 문화가 있는 마지막 밤회를 진행합니다. 무용가 최승희의 삶을 그린 연극 나는 나비가 오늘과 내일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국악 콘서트 다담이 오늘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열립니다. 익산 W미술관이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문화 강좌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기념식이 오늘 신사옥 투어와 기념식수 등으로 진행됩니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내일 영화의 거리 내에서 있습니다. 익산 시민대학 강좌가 오늘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김제동의 스승으로 알려진 방우정 MC 리더스 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방송인 정덕희 씨가 오늘 정읍시청에서 프로는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자원활동가인 소리천사를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1도, 군산 20도 등 18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